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23-1 조실 스님, 손은 되어도 콧구멍 뚫을 곳이 없다 하니 무슨 소리입니까? 일찍이 동학서에서 은규삼위와 이처사 그리고 항명 이렇게 3인방이 하모니를 이루어서 경어의 대호를 도왔다. 그죠? 당시 경어의 시봉을 들던 삼위 원규의 부친이 이처사였고 항명, 토일은 원규의 스승이었으니까 참으로 기연이 아닐 수가 없죠. 이 셋이 경어는 이들 셋의 각본대로 드디어 태호를 하게 되는데, 내는 경어 나이가 31세로 1879년 11월 15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경어의 사연이었던 항명토일은 훗날까지 경어와 이어가는 인연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좌되는 원규를 보고 이번에 내가 너의 집에 들렸더니 너의 부친이 나를 보고 종로로 잘못하면 소가되는 이치를 안내하기에 할 수 없다고 소가되면 되는 것이라고 했더니 대답이 잘못되었다. 중이 돼가지고 대답을 콧답으로 하냐라고 하면 소가 서령된다 하여도 콧구멍 없는 곳이 없는 소가 되란 얘기니까 콧구멍 없는 소가 되면 안 되죠. 콧빗두를 콧구멍 없는 소에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내가 중국을 단지 수십 년이라되 이런 소리는 처음 들어봤다. 이런 말이 뭐 경전에 있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선문답이다 이런 얘기지. 그 제자가 원규 삼위가 그래도 애비한테 들은 바가 있는지 선지가 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조실 스님이 지금 강도 철폐하고 있으니 물어보시면 알겠다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저 원규는 그리로 일어나서 경호대사를 들어갔더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인사를 한 뒤에 그래도 말이 안 돼요. 원규사니까 무슨 경호사니까 인사를 해요. 구멍도 다 없고 방문도 열어놓고 다 잠궈놓고 밥 들어가는 구멍만 있는데 그죠? 그래서 자기 인사가 자기 부친을 만나서 이처사를 만나서 일처저처처차였자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굿빛들의 구멍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라고 했어요. 왜 커피는 안 주는가? 부제 23-2 이것도 이 김태은 이야기죠. 고불비생전에 소식을 깨치고, 이게 고불비생전이 뭐예요? 고불비생전 그 뒤에 뭐 나오죠? 본래병무 또는 의망불 이전에 소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경화대사가 이 말을 듣자마자 흉중이 번락하여 치며, 여기서 번락도 이게 도저히 글씨를 알아차릴 수가 없어가지고 달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커피 달라고요. 아이 여삼이가 어바사 노래를 깨칠 뿐더러 백천법문과 무량교의를 일시 통용한 듯하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깨치고 고인의 대휴혈처가 뭐죠? 크게 쉰다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다 이거 내려놨다 끝났다를 체험한 듯 해가지고 대지가 평침하고 평범한데 침몰했다. 평범한데 침몰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지가 평침하고 불화가 함께 구망했다 이런 얘기죠. 불화가 구망하고 대지가 평침하고 지경에 도달했다라는 얘기는 이거를 바로 깨침의 경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평침과 구망이 어떤 뜻인가를 거기에 또 뭐가 숨어있는가 잘 살펴야 돼요. 이때가 고종대왕
이면 기우년이죠. 기묘년 동짓날 11월 15일이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58년 전이 아니고 보다 8을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대사는 23세가 이가 아니고 23세년 끼친 게 아니에요. 보다 또 8을 더 해요. 8 차이가 나요. 8 차이가. 왜냐면 방아람 스님이 경허스님 생년을 1857년생으로 해놓는 바람에, 또 김태엽이는 또 하필이면 또 방아람 스님이 가장 잘못된 건데 또 거기를 따라서 이렇게 써놨으니 경허선사가 언제 23세에 깨쳤어? 에? 8 더하라고 31세라고. 이때 경허선사는 석달 열흘을 시금을 전폐하고 인삼철벽과 마주하고 있었더라. 말을 듣자마자 흉중이 깨어지더며 여삼이와 마사들의 의용은 지금의 화두를 한순간에 풀려 깨칠 뿐더러 덕천법문과 비랑노위가 일시에 다 깨친 듯해서 확철대오를 이루는 기원을 얻게 되었죠. 그죠? 이렇게 깨쳐야 돼요. 왜 이렇게 깨쳐야지 뭐 초견성, 재견성, 상견성은 아주 과반이야. 그러한 깨침도 깨침이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네. 그리고 무슨 뭐 개심이 열렸다가 무슨 깨침이라고 할 수 있을까? 따라서 고불미생전의 소식을 한순간에 깨치고 고인의 대회열체를 체험한 듯해서 대지가 평침하고 무라가 후망한 지경에 당도했다라고 했죠. 그렇게 하니 이 부분은 잘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방문을 열어대치고 바닥으로 뛰어나와 맨발로 동실방실 춤을 추게 되니 이때가 고종대왕 징문년 기묘년이었더라 이런 말이야. 11월 오름깨가 아니고 보름날이요. 다른 휘영청 밝아서 경허선사의 오도를 하늘도 축복하고 있었고 경선사는 그 나이가 31세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제발 좀 바꾸지 마시고 경허선사 오도는 31세예요. 네. 또 무슨 그 누구요? 경허선사 탄생을 뭐 46년생이라고 한 것들은 더다 3을 더해가지고 34세래요. 34세 같은 소리. 제발 잡아놓으면 틀리지 마시고 경허선사는 31세에 이렇게 쳤어요. 이리하여 경허선사는 그의 겨울을 어디로 바로 가지보다고 조술방에서 뒹굴뒹굴 놓친했죠. 그래서 그 밤을 지나던 나나 한백이 제자 경호의 행동에 못마땅해서 두 발로 걷어차요. 발로 걷어차면서 너는 스승이 지나가도 예의를 차릴 줄 모르냐? 핀잔한 이의 경호선사는 원래 남자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정보의 대사를 마친 경호선사는 자신을 아까 그랬죠. 무사히 일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칭하며 그 이듬해 봄에 자신이 만든 누비 한 거를 챙겨서 변화가 딸로 메고 동학사를 훌쩍 떠났죠. 그래서 어머니와 친형 그리고 여동생이 함께 던 전장을 거쳐서 옮겨가고 1년 반 동안에 또 다시 보임을 연성문에서 시작되는 이런 얘기죠. 이 항명도일 얘기하느라고 이렇게 길고만 이씨. (10일) 10일은 경허선사의 성문 차려고 그 다음에
이게 10이었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지금 학명도일이 경성사라 같은 인연이 있다는 걸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데 그게 제목이 아까 뭐였어요? 만화보선이 경성사 선생님이었죠. 만화보선이 이게 10번이었나? 엄청 기네. 이게 뭐냐, 만화보선. 여기는 뭐고, 구. 제목이 길지? 조명이 너무 뻔하네. 한명 도일 얘기하려고 죽게 생겼어 지금. 으이씨. 그 다음에 경성사와 학명도일의 관계가 이어지는 것은 또 참선곡도 마찬가지죠. 학명도일의 제자가 또 변소라가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스님은 또 그래서 이 참선곡도 학명도일의 제자인 변소루가 1903년 경성사가 삼수갑산으로 가시기 전에 회의사에서 써준 거라 이걸 잠깐 언급하고 있는데 언급하기 싫은데 바쁜데 우연히 생각하니 도무도시용주이로다 만고의 청남고의 원목은 망산무덤이여 부기문장 쓸데없다. 누구라서 황천의 객신세를 만날 순간 오호라 나의 몸이 불끝에 있으리요 바람속의 등불이라 삼계대사 큰스승의 부처님이 정명히 이르사대 마음 깨쳐 성불하여 생사윤회 용담 불생불멸 저부터의 상나가정의도를 사람마다 다 하기를 84,000 법문으로 철하였다 이런 얘기죠. 풀어놨네 여기는. 사람 되어 닦지 못하면 다시 공부 어려우니 어서 나도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하자면 하다이 많건만 대강주여 적어보세. 앉고 서고 먹고 듣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다 풀어놓은 거예요. 이게 사이사이에 한문이 들어있는데 이거를 좀 풀어놓으니까 입에 잘 안 닿는구만.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 몸뚱이는 성장이요 번뇌망상 번공하고 천진만당에 붙여 보고 듣고 앉고 서고 잠자고 일하고
금짝글쎄 줄눈 멀리 다녀오고 요놈이 바로 신통모양 붙여져. 나의 마음 어떻게 생겼는고 의심하고 의심하다 비하니까 시작듯이 줄인 사람 같듯이 목마를 때 물찾듯이 아버의 아들 잃은 그의 자식 생각 간절하듯이 생각 잊지 말고 깊이 공부하여 보세. 1년 만년 되어 먹고 자고 하는 것을 잊으면 비친 망창을 지경에 대오하기 가깝도다. 문득 깨달으면 나에게 생긴 불에 붙여 천님망목 절묘하고 아미타불 위하니 녀석가요를 이하니가 죽지 않고 먹지 않고 크지 않고 작지 않고 원래 생긴 자기 모습 하늘과 땅을 덮으니 개천개지죠. 여기서는 개천개지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하늘 덮고 땅을 덮다는 얘기야. 한문으로 다 하나로 풀어보니까 기가 막히려. 의심하고 의심하되 고양이 이거 하나 지워주세요. 일반묘심 즐거움이 가히 없다. 지옥과 천당이 번동하고 생사연에 불매 없다. 한지식을 찾아가서 고연히 인가받고 인가받는 것 중에 가르자니 다시 의심 없앤 죄의 세상 명사 잊어버리고 인연 따라 수연 방광증에다가 빈배같이 떠돌면서 인연 중생 진행 중생만 제도하라고 그랬어요. 쓰잘데기 없이 가서 뭐 제도한다고 시끄럽게 할 거 없어. 그냥 살다가 인연 중생만 해야지. 다 모두 부처님도 모든 중생을 한꺼번에 제도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말이 뭔 말인가 하겠더라니까. 제도하려면 힘들어. 부처님 은혜가 분명하겠는가. 일체계행 지어가면 만약에 계행을 다 갖춘다 그럼 뭐가 나와? 천상인간으로 태어나고 복수한다는 복과 수명이 잠수한다는 얘기고, 만약에 큰 원력을 일으켜서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하고 동치대비 마음을 먹으며 빈병거리고 관심 말고 병든 자 거인을 관심 말고 가난한 자 혼색신을 생각하되 거품같이 가난한 거품은 이거 다 물거품이다 라고 관하라 이런 말이죠. 끄달리지 말고 바깥으로는 역순경계가 막 순경계가 막 들어오다 하면도 마음을 부동하게 가지는 특성같이 써라. 만약에 허튼 소리라고 우스갯소리라지 않다고 해고 늙은 것을 막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소용없죠. 죽은 날 자욱자욱 다가오면 도둑간에 가든 소라가 있나요. 그래서 후회 안 들.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있다. 소용없다. 일체계행 직하가면 이거는 뭐냐 이것도 있고 이거 하나 더 들어갔네. 이거 하나 치워. 오늘 내일 보내다가 죽을 날에 다다르면 부족간 가는 수가 한 걸음 부족간에 가면은 걸음걸음 사지죠. 죽을 구멍이죠. 옛날 사람 참선할 때 촌오락 끝건 이거 나는 이 방이라며 하룻밤 지나면 막 다리 밖으로 떼잖아요. 누가 동산양계여성이 옛날 사람 참선할 때 장문고 성화해 송곳으로 찔렸건 우리 경선사도 송곳으로 찔렸죠. 나는 이 방이라며 옛날 사람 참선할 때 하루가 가면은 다리 뻗고 울었거늘 나는 이 방이라며 모양없이 툭한 소리에 헌혼박칩니다. 오라 슬프도다 다행이라도 아니 듣고 꾸지라도 조심하고 심상하게 지내가니 혼미한 이념한 이렇게 인도할 것 쓸데없는 허다분된 날마다 분명하니 우습도다 나의 지혜 누구를 한탄하고 지갑 없는 전화비가 불빛을 당하여서 지어 죽을 줄 모르고 그렇게 들어 어디로 불빛은 내 마음을 못 닦으면 요관계행 적은 목도 도무지 허사로다 이 말이죠. 계행은 조금 지켜놓고 그까지 걸로 잘난 척 올라가면 된다 안 된다. 복덕이 조금밖에 안 돼. 정말 할 때 마음을 바꿔야죠. 마음 잡는 다리가 없으면
절대로 안 되거다 이런 말이야. 그러다가 오후 1시마다 이글 자세 보아 하루면 12대 읽고 밤으로 조금 자고 부지런히 공부하라. 이 노래를 깊이 믿어 책상에 붙여놓고 쉬실 때 경책하라. 할 말을 다 하려면 바닷물로 해묵서이라고 이제 나오죠. 해묵서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바닷물로 먹물 삼아서 그 물을 다 써도 쓰지 못함이라 이런 얘기죠. 이만 적고 끝내오니 부디 깊이 하소이다. 내가 할 말은 또 있는데 그 말은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 말할리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말은 돌장승이 애기 나면 이죠. 돌장승이 애기 나면 그때 말하겠다 라고 한 이게 무엇인가 이 말이야. 돌장승 석임이 애기를 낳았어요. 이렇게 하여 탐선탄생된 참선국은 학명토일이 얘기하다가요. 학명토일의 인연으로 100년이 훌쩍 넘은 오늘날도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사법대정 모두의 수련집 심서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더라. 참으로 기막힌 사건은 경어를 깨달음의 형제로 내몰게 한 기막힌 기원의 개합이라 아니할 수 없다는 얘기. 다 이 경어를 깨달음의 경제로 내모른 자들이죠. 경어의 인상과 사상의 한 결정적인 전개적인 나아가 역사적인 대사건으로 혁명가의 한순간에 그 정적은 결국 불조로부터 이어온 한국불교 전통 가나선의 법맥의 불씨를 다시 지키는 도화선으로 한국에 들었더만 이건 아니죠. 이거는 또 뭐냐? 여기까지 한 거는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 학명독일하나 하려다가 학명독일과 동명이인으로 세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학명계시선사가 있습니다. 학명계시선사는 1867년생이고 1929년생이라 연도만 봐도 탈락이야. 왜? 학명독일은 경호선사보다 3살 나이가 많아요? 그래서 1846년생이죠. 이 학명계시라고 하는 또 이름이 똑같은 학명이가 있었어요. 그 학명이는 1863년생이에요. 근데 고승으로 속성은 백실이고 폭포가 학명이야. 똑같아서. 이건 경화선사하고 상관이 없는 학명이죠. 전남명군군 불감명구항리에서 태어났고 순천 구암사에서 강백 설주선사의 hul법을 듣고 20세에 불갑사의 금화선사를 인상을 해서 출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경호선사하고 다르죠. 1912년 울명화에서 깨달음을 얻었고 1914년 경호선사하고 나이차가 무진장 많이 나요. 49년생을 빼니까 10몇 년, 20년, 18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914년부터는 2년간 중국, 일본의 총리과 사찰을 돌아봤고 삼성들과 선지도 겨누고 내소사와 백양사 주지도 했고 원명왕의 사성선을 해서 조실도 지냈다고 합니다. 누가? 학명스님, 학명계시선사래요. 학명스님은 반문방설의 실천을 하셨고 용사가 고참선이라는 등식으로 보았고 스님들의 극렬한 생활을 통해 사찰의 세정사 힘을 이루고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실질적인 중생구제를 할 것을 권장했고 조선후기와 일본 강점기에는 보성으로서 유소사 울명함 주주도 했고 내장사 주주도 했고 별도수령과 거일의 전도에 이르서 항상 반목을 거였다라고 해가지고 경호선사가 알고 있는 성명토일이하고 달라요. 영광 불갑서의 금화한상상제로 불과해서 입문해서 역성사 서람사 성명사에서 수도하고 34세에 구암사 주지했고 강사가 떴고 1914년 봄에는 중국과 일본 사찰을 돌아다녔고 내소사 월명사 주지 지냈고 강론을 했고 강론을 했네요. 1923년에 군란을 했을 때 내병사 주지를 먹었고 문학보전 중건하고 선언 짓고 부도전 그런 불사를 하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장사에 있는 점을 제발 좀 학명도일이와 학명계시와 좀 혼돈하지 말고 웃겨대지 말고 질서를 좀 바로잡아 봅시다. 나 힘들어요.
대장사에 있는 동안 젊은 신도들이 모아 불도 수련과 교리 전도에 힘썼고 제자와 불자들에게 참선과 동사를 같이 가해서 반선반동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스스로를 호를 백문이라고도 했고 원적과 왕생과 해탈과 참선국들을 불화를 지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자꾸 이 참선국을 경호스님이 또 있는데 이런 것을 그래서 강명 그 계시선사라는 분이 그 노래를 많이 이거를 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수사들에게 반선에 할 것을 추천해서 그래서 슬가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일치를 줘야 되는데 슬가가 뭐예요? 그래가지고 항명 계시성사는 승려가 무의도식한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해서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에 100장 청교네. 일을 불짝이면 1불씩이다 100장 청교죠. 그래서 청년과 수행으로서 평생을 살다가 1929년 3월 27일에 제자들과 사중을 불러 온갖 등이 고한장을 독송하게 하고 그리고 29일날 29년 3월 27일에 의욕을 한 후에 가부자라고 하게 되는 그러니까 항명도일과 항명계시와를 헷갈리지 않도록 해달라는 제 말이에요.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경호선사와 인연이 있는 항명은 항명도일이에요. 한교선이 훗날 계심산속에 담은 도은스님의 스승이고 경호선사 당시 이름으로 회의사 주지를 지내고 변서로 스님의 스승인 항명도일이다. 변서로도 항명도일의 지자죠. 또 다른 항명은 항명계시선사로 백장 청교 선농일치 반농 반성 그리고 항명선사는 노래를 많이 가사를 많이 져서 대중의 사랑을 받다는 말이야. 그래서 이 항명이 똑같다라 해가지고 절대로 항명도일과 항명계시선사를 혼동하지 마세요. 아까는 또 만화 보성과 만화 관준이고 내가 못 살아요. 아주 이 경호선사 때문에 내가 못 살아요. 너무나 이 많은 엉망진창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이 제목 책 제목이 경호선사 바로 알기잖아요. 그 다음에 제9 하나도 안 적었으니 1번이 9 4번이 8 경호선사는 막행막식 하지 않았다. 경호선사의 대명사처럼 쓰이는 이 막행막식 말이야. 언제 경호선사가 막행막식했어? 이것들이 그냥 이름도 붙이고 막행막식이라고 잘 언제 경호선사가 막행하고 막식했냐? 경호선사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중흥조로서 그의 위상과 업적을 살펴보면 조선의 청허휴정 이후 200년 동안 이 땅에는 선불교의 각본이 사라지고 겨우 영문이나 교학으로 그 명물을 이어오던 한국 불교가 구한말 해성처럼 나타난 경허성어의 출현으로 우리 한국 전통성불교는 그동안의 정통성을 분화시키고 오늘날 그의 제자들로 하여금 한국 선불교를 반석위로 올려놓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경허선사 역적이죠. 그래서 이러한 선각자 경허선사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표명한 대표적 인물을 살펴보면 그때는 당연히 누구 이능화야. 이능화라는 자가 승려줄 알았더니 승려가 아니더라고요. 아이고 잘났어. 근데 한국 불교하고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학자 이능화 학자더라고. 1908년 학자 주제의 경허선사를 가장 경허선사를 쓰레기로 만든 인물이 이능화하고 누구죠? 김태읍이에요.
하면서 경허선사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근데 이 인간 미쳤나봐. 1908년이면 경허선사가 엄연히 살아있구만. 엄연히 살아있구만 있다 얘기를 썼네요. 세인들이 이르기를 경허화상은 변제가 있고 그가 설한 법은 비록 고조사라고 할지라도 넘어설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그저 제멋대로 이런 이 인간 나와 이놈아 알지도 못하는 게 왜 그게 제멋대로야. 그러니까 무식한 자가 있다 이걸 썼겠지요. 그러나 이는 그저 제멋대로일 뿐이 뭐가 제멋대로야?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구속도 없이 은행과 투도를 범한 은행과 투도를 네가 봤냐? 다 이유가 있는 말들이겠죠. 투도는 무슨 경허선사가 뭐 도둑놈이냐? 너만 경허선사가 투둑질했다고? 아주 다행으로 하나는 일조차 거리낌이 없었다. 세상의 설교들은 이를 다투어 본받아 음주식욕이 보리와 무관하다고 행음 행보야 반야에 방해되지 않는다고 다투어 말하고 이를 대승선이라 하여 수행이 없는 잘못을 엄폐 알지도 못하면서 거기에는 다과면이 다 뜻이 있느니라. 알지도 못하는 올챙이 주제에 뭔 말을 하겠다고 그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다투어 말하고 이를 대승선이라 하여 수행이 없는 잘못을 엄폐 가장하고 젖빠져 있네. 경허선사가 수행을 해서 깨달은 건 모르나? 모르는 주제에 이렇게 그냥 막 써대면 안 되지. 모두가 진흙탕으로 들어갔으니 이러한 베푸는 실로 경허에서 그 원형이 시작된 것이다. 이거를 또 써먹은 인간이 있더라고요. 뭔 모씨? 총님은 이를 지먹어요. 나설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총님 같은 소리가 맞지. 이런 무식한 자들이 경허선사가 엄연히 북한에서 살아있는 1908년에 이런 얘기를 막 써댈 수 있었더니 이 이능화라는 자 이거 누구야 이게 지금. 이 인간 한번 찾아봐야지. 에이. 어이가 없어. 이게 뭐하는 장가 한번 찾아봅시다. 나도 이능화라는 자인데 조선불교 통사 썼다는 것만 알았지. 뭐하는 자인지. 충북 괴산 출신이고 일제 초기 신문학자고 농상공부 주사로 농상공부의 주사로 있었으나 신문학의 뜻을 두고 관직을 떠나서 한성 미국어학교 학감을 역임했다. 아까 말 그대로 학자고만 해야지. 학자. 선생이었고 교장도 있고. 학자다 불행이에요. 일단은 학자. 그래서 마설이라고 해야 된다. 라고 조선불교 통사에다가 아주 거침없이 써놨어요. 이러한 이대한 성각자 경허선사의 평가를 부정적으로 폄훼한 대표적 인물들을 살펴보면 했는데 저거 있었어? 이거 하나 지워야 되겠다. 이명화는 1869년에서 43년생이면 뭐야 이게 69년생이면 20년 차이 나는구나. 친일 반민족. 그렇지. 이 인간이 이거 아니면 썼겠어. 아주 똑같아요. 김태흡이란 친일 반민족 행위자지 뭐.
쓰레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에휴. 그의 명성은 이미 경허선사를 논할 자격도 주석 불교 통사를 제대로 기록할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인물로